자, 해보죠. 지난 시간에 우리 물질의 화학 변화와 열의 출입 하면서 이제 화학 파트 끝났어요. 오늘부터는 지구과학 파트가 들어갈 건데 그 전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화학 변화와 열의 출입에 대해서 정리하고 주표보고 나서 오늘부터 기후 파트 지구과학 들어갈 건데 지구과학 파트는 조금 내용이 많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책에서 34페이지 보시면 물질의 변화와 열의 출입이라고 하는 건데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질은 시간이 지나면 어쨌든 간에 변하는데 그 물질의 변화엔 반드시 그래서 원자 또는 분자의 배열이 변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물질 변화에는 반드시 열의 출입이 동반된다. 이 열의 출입이 일어나는 건 물리변화, 화학변화 상관없다. 물리변화에도 열의 출입이 일어나고 화학변화에도 반드시 변화가 일어날 땐 열이 출입하는 거다. 그 중에서 첫 번째 물질이 바뀌는 물리변화에는 분자의 배열이 바뀌면서 열의 출입이 있어요. 그 중에서 열을 흡수해야 되는 흡열 반응이 반드시 일어나야만 되는 게 바로 고체가 액체로 바뀌고 액체가 기체로 바뀌는 이 과정이 흡열 반응이잖아. 자, 그 중에서 고체가 액체로 바뀌는 융해 이때 융의 열도 흡수해야 되고요. 액체가 기체로 바뀌는 기화열도 열을 흡수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고체가 기체로 바뀌는 승화열도 반드시 열을 흡수해야만 일어나는 흡열 반응이야. 자, 그런가 하면 열을 밖으로 방출하는 발열 반응도 있지. 발열 반응은 거꾸로요. 기체가 액체로, 액체가 고체로 바뀌는 과정이 발열인데요. 기체가 액체로 바뀌는 거 액화열 방출, 액체가 고체로 바뀌는 거 응고열 방출, 그 다음에 기체가 고체로 바뀌는 거 승화열 방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물리 변화를 할 때도 열의 출입이 있고요. 그 열의 출입 때문에 주변 온도가 바뀝니다. 자, 열을 흡수하는 화학 물질 변화를 하기 위해선 주변 열을 뺏어가니까 흡열 반응이 일어나는 곳은 반드시 주변의 온도가 낮아집니다. 발열 반응이 일어나는 곳은 열을 방출하기 때문에 주변 온도는 상승하죠. 자, 이런 변화가 있다는 걸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것처럼 우리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는 물리 변화뿐만 아니라 두 번째 화학 변화에도 사실은 열의 출입이 동시에 같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였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흡열 반응이라는 거의 구조를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사실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두 개의 수소와 하나의 산소가 반응해서 두 개의 물방울 되는 물을 만드는 반응이 대표적인 무슨 반응이니? 발열 반응이야. 그래서 물이 만들어지는 반응이 대표적으로 얘가 발열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물이 만들어지는 동안 주변 온도는 올라가요. 자, 그러면 이렇게 발열 반응을 하는 동안 화살표 왼쪽에 있는 반응 물질하고요. 오른쪽에 있는 생성 물질 사이의 열의 변화를 보면 시간이 이렇게 지남에 따라서 반응 물질이 맨 처음에 열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 반응 물질이 가지고 있는 열이 100이었다고 치자. 근데 이게 생성 물질로 바뀌면서 열의 양이 무슨 반응이 일어나느냐면 열의 양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성 물질로 바뀌면서 생성 물질인 물이 가지고 있는 열이 수소와 산소가 가지고 있는 열의 양보다 작아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열이 60이다. 그러면 100이었던 아이가 60만 열을 가져야 되면 밖으로 열을 40만큼 방출하겠죠.
그 방출되는 열 때문에 주변의 온도가 올라가요.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고 여러분들이 아 이거 발열 반응이네, 흡열 반응이네 이거 확인하셔야 돼요. 되겠어? 그래서 발열 반응은 반응 물질의 열이 생성 물질의 열보다 많기 때문에 열을 밖으로 방출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거꾸로 우리 흡열 반응도 기억할 수 있어. 흡열 반응은요, 꼬맹아, 이렇게 반응 물질이 생성 물질로 바뀔 때 열을 방출해야 된다면 거꾸로 생성 물질이 반응 물질로 바뀌는 두 개의 물방울이 두 개의 수소 기체와 하나의 산소 기체로 바뀌는 반응은 거꾸로 흡열 반응이겠죠.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흡열 반응은 거꾸로 그리시면 돼요. 두 개의 물방울이 가지고 있는 열이 660밖에 안 돼. 근데 얘가 수소와 산소로 분해되면서 열을 100 가지고 있는 물질로 바뀌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차이 40만큼을 열을 주변에서 흡수해야 되니까 주변 온도는 시원해져.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게 흡열 반응을 표현하는 거다. 자, 그래서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의 대표적인 것들은 좀 기억하자. 발열 반응을 외우든 흡열 반응을 외우든 한쪽을 정확하게 외우시면 돼요. 발열 반응의 대표적인 거 연소, 녹슨다, 호흡한다. 되겠어?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발열 반응이고요. 흡열 반응의 대표적인 건 여러분들 광합성 기억하시면 된다 그랬고요. 되겠어?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해서 문제를 풀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것들은 수업 시간에 다 해서요. 질문도 다 받아드렸어요. 되겠니? 자, 그러면 선생님이 질문을 안 받았던 것들 중에 프린트라든가 그래서 질문이 있을까요?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선생님 이거 잘 모르겠어요. 질문 받아주세요. 라고 하는 거 있을까? 없어? 막바로 시험 봐도 돼? 하죠? 쉽게 쓰긴 아니지? 그냥 이렇게 납작으로 봐줄래? 내가 미쳤나봐. 솔직히 쓰기는 못 하고. 괜찮으세요? 자, 맞죠? 저번에 바꾼 거 아니에요? 저번에 각각을 이거 6번이랑 12번 이거 아직 만들었다고 짠거 아니에요? 그거 두 개만 열의 출입이 있어서 그것만 뺐었던 거구나. 네. 그랬구나. 자, 그래서 거기에 그러면 우리 몇 번 뺐었어요? 6번하고 12번만 잠깐 풀고 계셔 볼래요? 제가 시험지를 잘못 뽑았군요.
시간 모자란 사람? 없습니다. 네. 아까 그 두 문제 먼저요. 아까 몇 번하고 몇 번이라 했어? 6번하고 12번이요. 6번의 답 1번, 12번의 답 2번. 자, 그리고 지금 받은 시험이죠. 자, 지금 받은 시험지 1번부터 다 부를게요. 1번에 3, 2번에 2, 3번에 4, 4번에 5, 5번에 4, 6번에 1, 7번에 3, 8번에 2, 9번에 4, 10번에 1, 11번 4, 12번 3, 13번 2, 14번 5, 15번 3입니다. 자, 지금 받은 15개 문제만 맞은 개수 셀게요. 자, 번호 15개요. 어? 15개요. 김서연, 현수, 15개. 재윤, 현서연, 시우. 뭐야? 왜? 왜 15개야? 이거 봤다고? 아마 그때 이거보다는 8번 쌤이 엄청 설명 달려서 앞에 개수 일단 다 맞춰야 되고 약간 그런 것도 얘기하셨을 거예요. 근데 왜 얘기를 안 해? 그렇구나. 저번 주에 봤었구나. 다른 분과. 바보 같아. 자, 네. 그럼 질문은 별도로 없는 거 맞죠? 그래도 머릿속에 다 기억하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나갈 진도를 나가죠. 자, 오늘 하실 거 피시면요. 48페이지 직권과 지구 온도라고 하는 여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부터는 지구과학이고요. 중학교 3학년에 있는 모든 부분은 통합과학에 그대로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 부분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특히 지구과학 파트를 아이들이 암기할 게 너무 많아요. 어려워요. 그래서 중학교 때도 망치고 고등학교 때도 망치고 그러거든요. 한 번에 할 때 정확하게 머릿속에 집어넣으시면 되고요. 얘는 암기 위주가 아니고요. 정확한 계산도 해야 되고 이해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지구과학 치고 대단히 많이 어렵습니다. 잘 따라가 보도록 하죠. 자,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천체의 이름이 지구라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지구라는 천체 위에 내가 살고 있는데 사실은 나를, 사람을 보호하는 1차 보호막이 지구에 있어. 그게 뭐야?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공기층. 자, 이 공기층을 우리가 공기 기자 써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기권이라고 하는 거. 기억나? 자, 이러한 기권에 대해서 배우자가 중학교 3학년 지구과학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구는 대기라고 하는 공기층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기라고 하는 건 공기를 얘기하는 건데 공기층 됐어? 그 공기층을 그래서 우리가 대기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러한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공기는 순물질이야, 혼합물이야? 혼합물이죠. 그러면 혼합물 중에서 균일 혼합물이야, 불균일 혼합물이야? 균일 혼합물입니다. 지구에 있는 공기들은 아무렇게나 섞여 있는 게 아니고 일정한 비율로 섞여 있기 때문에 대기권은 공기의 균일 혼합물이야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이 대기 중에 제일 많은 게 뭐겠니? 질소예요. 공기 중에 제일 많은 게 질소 기체가 제일 많고요. 두 번째로 많은 게 산소입니다. 됐어? 질소, 산소, 아르곤, 이산화탄소 이런 순서대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전체 공기에 무려
78%가 질소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21%가 산소고, 그럼 계산해 보시면 딱 1% 남습니다. 그 1%가 아르곤, 이산화탄소 이런 애들이 공기 중에 섞여 있는 공기는 균일한 혼합물입니다. 됐어? 자, 그러면 이러한 공기가 땅바닥 지표에서부터 몇 킬로 높이까지 쌓여 있을까요? 그쵸. 자, 이 공기층은요, 지표에서부터 우리는 0에서부터 1000km 높이까지 대기가 쌓여 있어요 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자. 그래서 자, 1000km까지 공기가 쌓여 있는데, 그러면 이러한 대기권의 특성 분류할 거거든요. 자, 대기권을 분류할 건데요. 여러분들 보시면, 그러면 0에서 1000km까지 공기가 있다 그랬어? 그럼 공기의 양은 0에서 1000km까지 부위마다 공기의 양이 똑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래서 공기도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요, 중력을 받아요. 그래서 중력 방향 아래쪽에 공기의 대다수가 밀집되어 있고요. 위로 갈수록 공기는 희박합니다. 그래서 비행기 타고 하늘로 날아다닐 때 창문 못 여는 이유가 바깥쪽에 대기가 희박해서요. 그래서 창문 열면 여러분들이 밖으로 다 튕겨 나갑니다. 되겠니? 자,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로요, 높이에 따른 압력을 그려드리면, 높이에 따른, 자, 공기의 압력을 멋진 말로 기압이라고 해요. 기압 분포를 그려봐 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여기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기가 뭡니까? 기압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높이에요. 자, 그래서 땅바닥 거기서부터 1000km까지 이 얘기예요. 그래서 자, 땅바닥 부분의 기압이 커. 그리고 위로 올라갈수록 기압이 급격히 낮아집니다. 그래서 높이와 기압 사이에는 반비례 관계가 있어요.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갈수록 기압이 급격히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대기권을 분류하는 두 번째, 얘가 더 중요해. 그래서 높이에 따른 기압 변화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땅바닥에서 위로 올라갈 때 그럼 온도는 어떻게 돼? 자, 공기의 온도는 기온이라고 하죠. 그래서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요. 요것도 한번 볼까? 이런 얘기야. 자, 요번에는요, 여러분들 높이를 세로 축여둘게요. 여기가 0, 여기가 1000km. 높이 올라가면서 기온은 어떻게 돼요? 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땅바닥에서의 기온은, 잠깐만, 지금 애들 모의고사를 보고 있어서 못 나오고. 자, 땅바닥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온도를 재는데요. 온도가 여러분들이 보시는 뭐 영하 10도, 0도, 10도, 20도, 30도 뭐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땅바닥에서부터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높아질까 낮아질까? 낮아지죠. 그래서 저 산꼭대기 엄청 추워서 눈도 안 녹아요. 그래서 땅바닥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면 온도가 급격히 낮아지잖아요. 그래서 자, 근데 신기하게 어느 높이 이상이 되면 온도는 다시 올라갑니다. 그랬다가 다시 급격히 더 낮아져요. 그랬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식의 온도 분포를 가져요. 되겠어? 실제로 열기구 같은 것들을 땅바닥에서 위로 올리면서 기온을 실제로 측정해서 나타낸 값입니다. 됐니? 그래서 실제로 땅바닥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온도 변화를 보면 지표면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는 1차적으로 낮아집니다. 낮아져서 계속 낮아질 것 같은데 더 올라가면 온도가 급격히 다시 올라갔다 낮아졌다
올라갔다 이렇게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가 4가지 변화를 갖습니다. 됐어? 그래서 각각의 온도가 변하는 구간을 이렇게 잘라요. 자릅니다. 자, 이렇게 잘라서 온도 분포에 따라 대기권을 분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기권을 분류할 때 주로 쓰는 게 뭐야?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입니다.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를 가지고 주로 나누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땅바닥에서부터 위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급격히 낮아져요. 여기를 우리는 대륙권이라고 부르자. 자, 그리고 나서 그 위에 올라가면 기온이 다시 급격히 높아집니다. 여기를 우리가 성층권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기온이 다시 낮아지는 곳을 중간권, 그리고 다시 높아지는 마지막 부분을 열권이라고 불러요. 자, 이런 식으로 온도 변화에 따라서 대기권을 4가지 층상 변화로 나눌 수 있고 우리는 쟤네들에 대해서 배울 거다. 그래서 밑에서부터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입니다. 되겠어?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이렇게 해서 4개의 권역으로 나눌 수 있다. 자, 그러면 그 중에서요 첫 번째, 온도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는구나. 대략적인 높이는요 0에서 한 11km 높이까지가 대륙권입니다. 11km에서 대략 50km까지가 성층권, 50에서 80km까지가 중간권, 나머지 80에서 1000까지가 열권입니다. 이 정도의 두께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중에서요 첫 번째 규칙성을 보니까 이 중에서요 첫 번째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지는 곳이 있구나. 그래서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지는 곳 보이시죠? 대륙권과 중간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지는 이런 모습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바로 대륙권과 중간권이 그래요. 자, 그러니 대륙권과 중간권은요 아래쪽이 돼서 온도가 높아요. 더운 공기가 있대요. 그리고 위쪽에 찬 공기가 있는 구조를 띠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보면 생각해. 찬 공기가 무거워, 더운 공기가 무거워. 자, 실제로요. 공기 입자 하나하나의 무게가 똑같다고 치자. 자, 그랬을 때 뜨거워지면은 이 안에 있는 공기 입자들의 운동이 활발해지면 입자와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져요. 그래서 더운 공기는 입자와 입자 사이의 거리가 훨씬 멀어져서요. 더운 공기 4개가 차지하는 부피는 이만큼입니다. 되겠어? 자, 그랬을 때요. 같은 공간 안에 들어있는 입자의 개수만큼의 무게가 밀도인 거죠. 그래서 얘는 이만한 공간 안에 공기 4개의 무게가 있네. 얘는 같은 공간 안에 공기가 몇 개 있니? 하나 있네. 누가 더 무거워? 찬 공기가 훨씬 무겁습니다. 그래서 찬 공기하고요 더운 공기를 비교하셔도 되고요 똑같은 이유에서 찬물과 더운 물도 이렇습니다. 그래서 자, 차다라는 건 입자가 빽빽하기 때문에 같은 물질이라도 입자들이 빽빽하게 모여서 더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멋진 말로 밀도가 커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찬 공기의 밀도가 훨씬 무겁습니다. 이 새끼들은 빽빽하게 모여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더운 공기는 듬성듬성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가볍죠. 그러면 꼬맹아, 무거운 아이는 자꾸 뭐 하려고 합니까? 내려오려고 그러죠. 되겠어? 가벼운 아이는 뭡니까? 밀려 올라가죠. 멋진 말 무슨 현상? 대류현상이 일어나요. 되겠어? 이렇게 위로 올라갈수록 차가워지면 거기에 있는 아이들은 윗공기가 훨씬 더 무겁기 때문에 위에 있는 공기가 밑으로 내려오려는 대류 현상이 발생해요. 그래서 대류 현상이 발생하는 곳이기 때문에 첫 번째 아래쪽을 대륙권이라고 하는 거야. 대류 현상이 발생하는 곳. 알겠습니까? 근데 두 번째 대류 현상이 발생하는 여기도 대륙권이라고 이름 붙이면 구별이 안 되잖아. 그래서 얘는 그냥 중간 정도 높이야. 그래서 중간권 이렇게 이름 붙인 거야. 그래서 이렇게 올라갈수록 온도가 낮아지는 곳에는 대류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럼 대류 현상이 발생한다는 건 공기가 계속 뒤집힌다는 얘기죠. 안정적인 거야, 불안정한 거야? 됐죠. 그래서 여기는 대류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대단히 불안정적이야 라고 우리는 표현해요. 불안정해 라고 우리는 얘기한단 말이야. 되겠어? 자, 근데 이러한 대류 현상이 일어나는 곳에 그래서 조건이 있어요. 대류도 일어나는데 거기에다가 and 수증기까지 만약에 있다면 어떻게 될까? 라는 거예요. 대류 현상이 막 일어나는 곳에 수증기가 들어가. 그러면 그 수증기가 대류를 타고 위로 올라가는 순간 뭐해질까? 추워지겠죠? 그러면 수증기가 차가워지면 뭐 되니? 물방울 됩니다. 그래서 그 물방울들이 집단을 형성하면 뭐가 되고요? 구름이 만들어지고요. 그럼 거기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비가 내리는 겁니다. 되겠어?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눈과 비가 내리는 현상을 멋진 말로 우리는 이걸 뭐라 그러냐면 기상현상이 일어나 라고 얘기하거든요. 자, 그러니 기상현상이 일어나는 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조건이 있다. 기상현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대류현상과 수증기가 동시에 있어야만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대류현상도 있고 수증기도 동시에 있을 수 있는 곳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기권 중에 어딜까요? 대류현상도 일어나야 돼? 수증기도 있어야 돼? 어딜까요? 거기가 유일하게 대류권입니다. 되겠어? 거기가 유일하게 대류권입니다. 그래서 대류권에만 구름이 생기고 눈과 비가 오는 현상들이 생기는 거예요. 되겠어? 그래서 대류권에서만 뭐가 발생한다? 기상현상이 나타난다 이 얘기예요. 혹시 여러분 비행기 타봤으면 비행기에서 창밖을 보면 구름이 위에 있겠니 아래에 있겠니? 아래만 있어요. 비행기는 어디로 날아다니까? 성층권으로 날아다닙니다. 되겠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선생님 중간권에서는 구름 안 생겨요? 안 생겨요. 수증기는 공기 중에서 무거운 입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위까지 올라가질 못합니다. 되겠어? 그래서 이러한 기상현상은 대류권에서만 일어나는 유일한 현상이에요. 중간권에서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중간권에 수증기가 없거든요. 대류현상은 일어나지만 수증기가 없어서 중간권에서는 기상현상이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되겠어? 이런 얘기야. 자, 그러면 이렇게 대류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눈과 비가 오는 거구나. 그렇습니다. 자, 근데 왜 위로 올라가면서 추워져요? 이런 걸 묻는 거예요. 왜 대류권과 중간권은 위로 올라가면서 추워져? 자, 그건 태양 때문이죠. 지구가 따뜻한 이유는 태양 복사 에너지를 흡수해서지 스스로 열을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됐어? 그러면 이렇게 태양으로부터 엄청난 양의 열이 지구를 향해서 옵니다. 그러면 지구는 그 열을 받아서 따뜻하다고 그러죠? 그 선생님 열을 이렇게 받으니까 여기가 제일 따뜻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열이 이렇게 오는데요. 열이 이렇게 올 때 그래서 그 열을 똑같이 받아도 온도가 올라가는 속도는 뭐에 의해 결정되니? 비열이요. 되겠어? 땅바닥에 비열이 커요. 그래서 열을 받아서 더 많이 방출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태양 복사 에너지가 오는데 너네 태양 에너지 우리가 햇빛이라고 하는 거 잘게 자르면 엄청 많은데요. 이렇게 대기권을 뚫고 오는 햇빛은 자외선하고요, 가시광선하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적외선이라고 하는 얘네들을 우리가 햇빛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세 가지가 대기권을 뚫고 들어온단 말이야. 그래서 자, 그 중에서요. 공기층에서 흡수할 수 있는 광선이 따로 있는 거고요. 땅바닥에서 흡수할 수 있는 광선이 따로 있어요. 실제로 태양에서는요, 자외선이 대략 한 20% 정도 온다? 이 정도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가시광선이 한 50% 온다? 이 정도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리고 이
이걸 뺀 나머지 광선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방사선 같은 것들이야. 엄청 위험해. 되겠어? 이걸 뺀 나머지 방사선 같은 아이들이 한 30% 정도 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런 애들이 지구에 오는데 그 중에서요. 안 보여서 여기를 치울게요. 여기다가 할게요. 자, 이렇게 태양에서 햇빛이라는 게 이렇게 오면 그걸 지구에 있는 대기와 땅이 흡수하는데요. 이때 태양에서 오는 열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태양 복사 에너지 이렇게 불러요. 자, 예를 들어 태양 복사 에너지가 100% 지구를 향해서 오고 있다고 치자. 그러면 100%의 태양 복사 에너지를 지구가 다 흡수할 수 있을까? 아닙니다. 이 중에서 일부는 흡수하지 못하고 반사해서 우주로 막바로 보내버립니다. 그냥 반사되는 에너지가 무려 얼마인 줄 아세요? 30%가 반사돼서 나갑니다. 지구로 못 들어와요. 나머지 70%만 지구가 흡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태양 복사 에너지가 지구로 오면 그 중에서 일부는 반사돼서 나가고 일부 70%만 지구가 흡수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러면 지구에 못 들어오고 반사돼서 튕겨 나가는 애들이 누군데? 절대 들어오면 안 되는 얘네들이죠. 방사선. 되겠어? 지구의 대기권에서요. 저 방사선을 못 들어오게 막아버립니다. 되겠어? 그래서 다행이죠. 그래서 30%에 해당되는 저런 방사선 같은 아이들이 우주로 그냥 방출돼서 나가요. 이거 절대 들어오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핵이 터질 때 나오는 그런 나쁜 광선들이야. 이거 못 들어오게 막아버려요. 그리고 나머지 70%가 아까 말씀드린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이런 애들이 들어오는 거야. 되겠어? 자, 그 아이들이 들어오는데 그 중에서요. 대기에서 흡수할 수 있는 광선과 땅에서 흡수할 수 있는 광선의 종류가 달라. 그 중에서요. 70%를 흡수한다 그랬는데 그 70% 중에서 정확하게 20% 정도가 대기에서 흡수합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자외선이에요. 자, 지구에 있는 대기는 자외선을 주로 흡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할 거지만 이 자외선을 흡수하는 게 대기 중에 누굴까? 누굴까? 성층권에 있는 오존층이요. 이 새끼가 흡수하는 거잖아요. 되겠어? 얘가 흡수해요. 자, 그런가 하면 나머지 50%는 어디서 흡수합니까? 이거 지표에서 흡수해요. 왜? 자, 지표에서는 뭘 흡수하냐면 가시광선을 흡수해요. 근데 태양에서 가시광선의 형태로 오는 건 50%예요. 그래서 햇빛을 흡수할 때 가까이 있는 애들 더 많이 흡수할 것 같아요. 멀리 있는 애들은 조금 흡수할 것 같아요. 그거 아니에요. 흡수할 수 있는 영역대가 달라서. 그래서 자, 대기에서 흡수할 수 있는 자외선은 태양으로부터 20%밖에 안 와요. 그리고 지표에서 흡수할 수 있는 가시광선에 해당되는 영역대가 50% 온단 말이죠. 그래서 대기에서 20% 흡수하고 그 다음에 지표에서 지금 올림 애들 모의고사를 걔네들 온라인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체크하고 있는 중이라서. 자, 그래서 대기에서는 20%의 자외선을 흡수하고요. 지표에서는 50%에 해당되는 가시광선을 흡수하죠. 그러니까 태양 복사 에너지를 많이 흡수한 땅바닥이 열을 많이 가지고 있어. 되겠어? 자, 그러면 매일매일 이렇게 햇빛이 들어와서 매일매일 흡수할 거야?
근데 그걸 매일매일 하다 보면 점점 열이 쌓이니까 엄청 매일매일 뭐 해줘야 돼? 뜨거워져야 돼.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절대 안 일어나요. 되겠어? 왜요? 그건 흡수한 만큼 그날 똑같은 양을 뭐하니까? 방출하기 때문입니다. 되겠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기에서 20%, 지표에서 50%를 흡수하면 됐니? 그 흡수한 70%를 그날 그대로 지구에서 다시 방출합니다. 그래서 그 방출하는 양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거를 지구 복사 에너지라고 불러요. 그래서 흡수할 때는 태양 복사 에너지라고 하고요. 지가 뱉어낼 때는 지구 복사 에너지라고 해요. 되겠어? 자, 그 지구 복사 에너지가 그대로 70%가 나가요. 다시 말해요. 대기에서 20%가 방출되고요. 지표에서 50%가 방출되는데 주로 흡수는 자외선의 형태로 흡수를 해도 방출할 때는 적외선의 형태로 주로 방출합니다. 지표에서 가시광선 형태로 주로 흡수를 해도 방출은 대부분 적외선의 형태로 방출해요. 적외선은 어떤 작용합니까? 지금 여러분들 몸에서도 나오는데 뭡니까? 열작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을 때는 눈에 물체를 볼 수 있는 가시광선의 형태였지만 내보낼 때는 주로 지구는 그래서 열 형태로 내보내는 거야. 그러니 무슨 말이야? 이렇게 지구의 땅바닥에서 열을 흡수했다가 햇빛을 흡수했다가 내보낼 때요. 여기서 열의 형태로 바꿔서 이렇게 열기가 나간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열기가 나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표면 자체가 뭐야? 뜨거운 난로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니 땅바닥이 뜨거운 난로니까요. 땅바닥에 가까울수록 뜨겁죠? 땅바닥에서 멀어질수록 뭐합니까? 차가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난로를 켜놓고 가까이 가면 열나 뜨거워. 근데 멀리 갈수록 추워지는 거죠.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땅바닥 가까이 있는 곳은 온도가 높고요.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낮아지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낮아지는 이유가 뭐니? 그건 땅바닥에서 방출되는 지구 복사 에너지가 위로 갈수록 감소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땅바닥에서 방출되는 에너지가 위로 갈수록 감소하니까 위로 갈수록 추워져요 라는 얘기예요. 되죠? 위로 올라갈수록 지구 복사 에너지가 감소하기 때문에 점점 온도는 낮아집니다. 그래서 옛날에 과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는 줄 아세요? 위로 올라갈수록 지구 복사 에너지가 감소하기 때문에 괜히 올라갈수록 온도는 계속 이렇게 낮아지다가 10번에서만 올라가라고 옛날 과학자들은 생각했었어. 그래서 옛날에는 대기권의 구조를 심플하게 이렇게 그려서 지구의 대기권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했는데 실제로 측정해 보니 그렇지 않죠. 훨씬 복잡한 구조입니다. 되겠어? 근데 어쨌든 올라갈수록 온도가 낮아지는 대륙권과 중간권은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낮아지는 이유가 지구 복사 에너지가 위로 갈수록 감소해서 그렇습니다. 되겠어? 자, 이쪽에서 하는 얘기 마무리할게요. 그러면 지구는 흡수한 만큼 방출하네요? 네. 그러니까 지구에는 열이 쌓이지 않아요. 그러니 지구의 연평균 기온의 분포를 보면 맨 처음에 지구가 만들어졌을 당시에는 온도가 점점 올라가다가 지금은 지구의 온도의 변화가 없습니다. 되겠어? 지금 현재는 지구의 온도는요 변화가 없이 연평균 기온이 일정한 상태, 이거를 우리는 멋진 말로 지구 복사 평형 상태예요 라고 얘기해요. 현재 지구는요 1년 동안의 평균 기온 값을 평균 내보면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평균 내면 지구 전체 그 평균 값의 온도에 차이가 없다고요. 그래서 이거를 지구 복사 평형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왜 지구는 매일매일 햇빛을 흡수하는데 온도 안 올라가? 그거는 태양 복사 에너지를 흡수한 만큼 방출하는 양이 같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래서 지구복사 평형이 일어나는 이유는 흡수량과 방출량이 같아서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이걸 우리가 지구의 열수지라고 합니다. 지구에서 흡수한 열과 방출한 열을 숫자로 표현하는 걸 그래서 열수지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지구는 지금 복사평형 상태를 유지한다. 되겠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낮아지는 거구나. 지구 복사 에너지가 위로 갈수록 적게 도달하니까. 되겠어? 이렇게 됩니다. 그 중에서 대륙권만의 특징은 기상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중간권만의 특징은 없어요? 있어요. 중간권은요, 전체 대기권 중에서 온도가 가장 낮은 곳을 가지고 있습니다. 됐죠? 자, 중간권만의 특징이 뭐예요?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중간권은요, 자, 기온이 가장 낮은 곳을 가지고 있죠. 대류현상은 일어나지만 기상현상은 발생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하늘에서 뭐가 막 떨어질 때 소음 빌면 이루어진다는 헛소리도 있죠. 뭐가 떨어질 때? 유성. 그래서 여러분들 별똥별이라고 하는 그 유성을 관측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유성 현상이 나타나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중간권의 특징이야. 중간권은 이 정도만. 됐죠? 자, 그러면 대륙권과 중간권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군요. 맞아요. 자, 그러면 이것과 반대되는 아이가 있어요. 여기 적어도 되죠? 이것과 반대되는 아이가 있는데 두 번째 올라갈수록 그래서 기온이 뭐해지는 곳이 있어요? 높아져요. 올라갈수록 기온이 높아지는 것도 있네요. 그래서 여기가 기온, 여기가 높이. 자, 근데 얘네들 보면 올라갈수록 온도가 이런 식으로 높아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곳이 어딥니까? 여기가 성층권과 열권이에요.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성층권과 열권은 올라갈수록 온도가 낮아진다는 얘기는 꼬맹아 다시 봐. 여기하고 여기의 기온 분포를 보면 여기는 차갑네? 여기는 뜨겁네? 근데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네? 무슨 공기가 가볍다고? 그쵸? 뜨거운 공기가 가벼운데 가벼운 공기 위에 있어. 내려올 수 있니? 없어요. 됐어. 자, 뜨거운 공기는 가벼운데 못 내려와요. 자, 무거운 공기가 아래에 있어요. 그러면 이거 올라갈 수 없겠죠. 그러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높아지는 곳은 대류현상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안 일어나. 대류현상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얘는 대단히 뭐하다? 안정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대단히 안정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자, 그러면 대류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대단히 안정적인 성층권과 열권은 안정적이니까 공기가 막 뒤집히지 않으니까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타고 다니거나 비싼 애들을 여기다 띄워놓으면 사고 날 위험이 별로 없어요. 되겠어? 그래서 사람들을 많이 태우고 다니는 비행기는 안정적인 어디? 성층권으로 날아다닙니다. 됐어? 그래서 성층권의 특징은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길, 항로로 쓰여요.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열권은요, 그 비싼 애 띄워놓으면 되죠. 누구요? 인공위성이요. 그래서 인공위성이 여기 날아다니는 거예요. 자, 근데요,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선생님, 위로 올라갈수록 지구 복사의 에너지를 적게 흡수하니까 온도가 낮아지는 게 정상이라면 맞아요.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근데 이 새끼는 왜 올라갈수록 온도가 높아져요? 라고 얘기하면 바로 성층권이 가지고 있는 특징 좀 전에 설명했습니다. 자,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져야 정상인데 올라가는 이 성층권은요, 왜 올라가냐면 여기에서 자기가 햇빛을 흡수하죠. 누가요? 성층권에 있는 오존층에서 뭘 흡수하니? 자외선을 흡수해요. 그래서 그 자외선을 흡수했다 방출할 때 나오는 열 때문에 여기만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땅바닥은
어떻게요? 성층권에 있는 오존층은 손난로예요. 그래서 그 손난로가 있는 부분만 살짝 뜨거워지는 겁니다. 알겠어? 그래서 성층권에 있는 오존층에서 자외선을 흡수하기 때문에 그 성층권이 있는 부분의 온도가 올라간 거야. 자, 그러면 이 성층권에 오존층이 있다 그랬는데요. 오존층은요, 오존들이 층을 형성해 모여있는 공간을 얘기해요. 정말 오존이라는 기체들이 층을 이루고 있는 곳을 얘기하는데, 그러면 오존층은 아까 성층권이요 11에서 50kg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다 오존이 있는 거야? 아니야. 되겠어? 오존은요 성층권 중에서 20에서 30kg 요 부분에 오존이 집중되어 있어서 여기 아래 위 그 부분이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거기를 우리가 성층권이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되겠어? 그래서 성층권은 오존층에 의해서 자외선을 흡수하기 때문에 뜨거워진다. 이해해? 이해해? 자, 그리고 열권은요. 그래서 자, 공기들이 희박해서 열을 받으면 얘네들의 운동이 활발해져서 지네들끼리 부딪혀서 뜨거워지는 겁니다. 되겠냐? 이렇게 되면서 자, 그러면 성층권은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항로로 쓰고요. 열권은 인공위성 날아다니면서 하나 더 우리는 예쁘게 무지개 뜨죠. 근데 열권에 가면 무지개 대신에 햇빛이 커튼처럼 넓게 퍼지는 현상이 생겨요. 뭐지 말? 오로라 현상이 생깁니다. 되겠어? 그래서 열권에서는 오로라 현상도 볼 수 있구나 뭐 이 정도. 그래서 각각의 특징들, 각각의 권의 특징들을 하나 정도씩은 기억하셔야 되잖아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대륙권의 특징은 기상현상이 유일하게 일어난다. 성층권의 특징은 오존층에서 자외선 흡수한다. 중간권의 특징은 가장 대기권 중에서 온도가 낮다. 그래서 열권의 특징은 전리층이 발달되어 그 누적 오로라 현상이 나타난다. 이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대기권이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로 이렇게 네 가지 층상 구조로 나눌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러한 층 구조가 나타나는 이유가 뭐고 특징이 뭐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책을 펴시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48페이지가 지금 선생님이 설명했던 대기권을 온도에 따라서 4개의 층상 구조로 나눠서 설명해 드린 겁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그 옆에 있는 거 잠깐만 볼게요. 49페이지 밑에 있는 네모 박스 채우면서 5문제 풀어주세요.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49페이지 1번부터 5번까지 질문. 괜찮아? 할만해?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요. 대기권, 우리 둘러싸고 있는 대기권을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에 따라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으로 온도 분포에 따라 나누고 각각의 특징이 뭔지를 머릿속에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기시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50페이지가 바로 열수지를 나타낸 거예요. 우리는 대기권의 구조에서 필요해서 먼저 앞에서 뽑아서 됐어. 실제로 태양으로부터 오는 에너지를 태양 폭사 에너지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30%는 지구에 못 들어와요. 반사돼서 나가고 70%만 지구로 들어온다. 그 중에서 20%는 대기에서 흡수, 50%는 지표에서 흡수합니다. 그 이유를 중학교에서 설명하지 않고 고등학교에서 설명해요. 그건 대기와 지표에서 흡수할 수 있는 광선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대기에서는 자외선만을 흡수할 수 있고 지표에서는 주로 가시광선을 흡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흡수하고 나서 그대로 방출합니다. 자, 그래서 이 방출되는 에너지를 우리가 지구 복사 에너지라고 하는데 현재 지구는 흡수하는 양과 방출하는 양이 같기 때문에 전 지구적으로 복사 평형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알겠습니까? 이 얘기예요.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실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태양 대신에 백열전구를 틀어요. 그럼 백열전구에서 이렇게 빛과 열이 나와요. 그걸 검게 칠한 컵을 만듭니다. 더 햇빛을 잘 흡수하라고 검게 칠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물을 집어넣고 온도계를 꼽아요. 그랬을 때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를 보면 실제로 저 형태가 나타나요. 처음에는 여기에서 나오는 빛과 열을 흡수해서 물의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하다가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온도가 올라가지 않는다. 왜? 얘도 어떤 특정한 시간 이상이 되면 흡수되는 양과 방출하고 있는 양이 같아졌기 때문이다. 알겠습니까? 이게 바로 지구 복사 평형을 실험하는 그림입니다. 대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지구가요. 이렇게 동그랗게 적도 타원체 형태로 생겼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햇빛이 오잖아요. 그거를 이제 지구가 흡수하는데 지구가 동그라니까요. 여기가 적도가 있고요. 적도가 위도 0도인 건 상식입니다. 됐죠? 그리고 0도에서부터 위로 올라갈 때까지 몇 도 간격으로 나누니? 몇 도까지 있습니까? 몇 도? 90도까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위도 30도 간격으로 이렇게 잘라가지고요. 얘는 위도 0도에서 30도까지 위도 값이 작으니까 저 위도 지방 이렇게 얘기해도 알아요. 위도 30부터 60까지가 위도 중간값이니까 중위도 지방 이렇게 얘기해요. 60부터 90까지는 위도값이 크니까 고위도 지방 이렇게 부릅니다. 이거를 북반구뿐만 아니라 남반구도 같은 원리에서 나눕니다. 0도, 30도, 60도, 90도. 그래서 저위도, 중위도, 고위도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나라는 위도가 얼마일까요? 이 개놈의 새끼들아 38선, 38도 위도란 뜻이야. 되겠어? 그래서 우리는 중위도 진짜 부끄러워서 진짜 우리나라는 평균 위도값이 됐어. 서울 위도값이 35도예요. 됐어. 그래서 우리나라 중위도에 속해 있습니다. 알아주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햇빛을 흡수하는데 이 위도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펼쳐볼게요. 자, 펼쳐보시면 그림을 그릴게요. 펼쳐보시면 이렇게 그려져. 이렇게 그려져. 그래서 여기가 위도입니다. 여기가 위도 0, 30, 60, 위도 90, 북극이란 얘기죠. 여기가 30, 60, 90, 여기가 남극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펼쳐놓은 거예요. 그랬을 때 하루 동안의 태양 복사 에너지를 흡수하는 정도가 같은 단위 면적으로 잘랐을 때 어디가 더 클까요? 적도가 더 크니까 뜨겁겠죠. 그래서 적도 쪽으로 갈수록 같은 시간 동안 같은 면적당 흡수하는 태양 복사의 에너지는 높아졌다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태양 복사의 에너지예요. 나 궁금한 게 있는데
왜 적도가 햇빛을 더 많이 흡수해? 왜 적도가 더 뜨거워? 그랬더니 너네와 같은 마음. 적도가 태양이랑 더 가까워요. 이런 얘기 하고 싶죠. 근데 우주적으로 보면은 지구는 그냥 하나의 먼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와 여기 거리 차이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더 태양이랑 가까워서 뜨거워요? 이딴 얘기하면 뒤져요. 되겠어? 그럼 왜 적도가 뜨거운데요? 라고 하면 꼬맹아 햇빛이 이렇게 왔을 때 땅이랑 이루는 각도 멋진 말. 태양의 남중고도. 이 새끼들이 진짜 햇빛이 이렇게 왔을 때 땅이랑 이루는 각도를 태양의 남중고도라고 하지. 선생님 하루 동안 태양의 고도가 바뀌는데요? 그러니까 낮 12시. 그 12시가 가장 태양의 그 고도가 높으니까 그 12시 값들을 비교하는 거야. 됐어? 그랬을 때 태양의 고도를 봤을 때 12시에 얘는 거의 적도는 90도에 가깝습니다. 극지방은요? 보이세요? 이 새끼가 서 있는 땅바닥이 이거죠. 근데 햇빛도 이렇게 와요. 됐어? 우리나라가 있는 여기는요? 우리나라가 있는 여기에 땅바닥은 이거죠. 지평선. 근데 햇빛이 어떻게 오는 줄 아세요? 이렇게 와요. 각도가 이거밖에 안 된다고요. 그러면 뭐요? 라고 하는 거야. 태양의 남중고도가 다른데 여러분들 이렇게 랜턴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랜턴이 있으면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빛의 양이 100이라고 치자. 자, 100이라는 열이 빵 하고 나오는데 하나는 랜턴을 똑바로 비춰서 햇빛이 땅바닥에 들어오게 할 거야. 하나는 랜턴을 비스듬히 놓는 거야. 똑같은 랜턴인데요. 랜턴을 비스듬히 오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땅바닥에 비출 때 보시면 얘가 땅바닥에 이렇게 비춥니다. 보여요? 그랬을 때 이걸 모든 종이로 환산했을 때 이 면적이 얘는 1제곱미터라고 치자. 그럼 얘는 1제곱미터에 100이라는 에너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얘는 이렇게 오기 때문에요. 됐어? 얘가 비치는 면적이 얼마냐면 얘는 10제곱미터예요. 그러면 10제곱미터 안에 100이라는 에너지가 오니까 꼬맹아 빨리 생각해. 1제곱미터에 들어오는 에너지는 겨우 얼마밖에 안 되니? 10밖에 안 돼. 그래서 차가운 거야. 그래서 태양의 남중고도가 낮아진다는 얘기는요. 빛이 넓은 면적으로 퍼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같은 면적에 들어오는 햇빛의 양은 감소하는 거야. 그래서 차가운 거야. 알겠어? 지구가 동그래서요. 유도별로 남중고도가 다릅니다. 그 남중고도가 높은 곳이 뜨거운데 거기가 적도인 거예요. 햇빛이 집중돼서 들어오니까. 맞아. 이렇단 말이야. 그래서 그 단위 면적당 들어오는 햇빛의 양을 그린 거예요. 단위 면적당 들어오는 햇빛의 양이 위도에 따라 이렇게 다릅니다. 이렇게 다릅니다. 근데 지구는 흡수한 만큼 방출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게 태양 복사 에너지면 하루 동안에 방출되는 지구 복사 에너지량은요. 라고 하면 하루 동안에 방출되는 지구 복사 에너지량은 이렇게 됩니다. 이게 지구 복사 에너지야. 이렇게 되면요. 그 뜨겁다는 적도는 어떤 줄 아세요? 뜨겁다는 적도는요. 하루 동안에 흡수한 에너지가 70이라면 예를 들어 70이라면 그거 먹고 뱉어내는 건 겨우 30이야. 나와요. 복사 병용이 안 되네? 안 돼. 70 먹고 30만 뱉어내. 그러면 태양 복사 에너지인 열이 얼마만큼? 40만큼 남아. 신기하죠? 전 지구적으로 복사 평형인데 위도별로 보니까 복사 평형이 안 돼요. 자, 그래서 저위도는요. 남는 에너지가 있어요. 근데 고위도를 보면 여기 빨간색과 노란색 그래프가 크로스되어 있는 거 아세요?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고위도 지방은요. 실제로 흡수하는 건 10밖에 안 되는데 내보내는 건 얼마인 줄 아세요? 50 내보내요. 50. 그러면 얘는 얼마? 40만큼이 부족합니다. 근데 어떤 줄 아세요? 남는 양과 부족한 양을 정확하게 일쳐죠. 자, 남는 양을요. 실제로 저위도에서 남는 양을 매 순간 부족한 곳으로 바로바로 이동시켜줍니다. 누가요? 누가요?
올라가면서 저위도 지방에 남는 열을 바로바로 고위도로 갖다 주니까 지구 전체적으로 무슨 상태니? 복사평형.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남는 열을 부족한 곳으로 갖다 주기 때문에 적도는 매일매일 뜨거워지지 않고요. 극지방은 매일매일 추워지지 않습니다. 되겠어? 그래서 지구 전체적으로 복사평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지구는 전체적으로는 복사평형이지만 위도별로는 복사평형이 안 된다. 저위도는 에너지가 남고 고위도는 에너지가 부족하다. 그래서 남는 에너지를 부족한 곳으로 이동시켜준다. 누가? 대기와 해수의 순환이. 알겠습니까? 이거죠. 그럼 선생님, 대기와 해수가 순환이 잘 안 되면 큰일 나네요. 네. 대기와 해수의 순환이 어떨 때 잘 안 일어나요? 바로 지금입니다. 지구의 온실효과. 되겠어? 지구의 온난화가 대기와 해수의 순환을 적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더럽게 추워지고 어떤 때는 더럽게 더워집니다. 그게 지금입니다. 알겠어? 앞으로 지구의 온도가 더 올라가면 이 순환고리가 끊어질 겁니다. 그럼 지구에는 더 이상 못 살아요. 알겠니? 그래서 지구의 온난화, 지구의 그래서 온난화가 무섭다는 겁니다. 알겠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기와 해수의 순환에 의해서 남는 에너지를 부족한 곳으로 지금은 어느 정도 잘 가져다 주고 있어. 앞으로가 문제인 거지. 알겠어? 그래서 지금은 복사평형 상태예요. 우리 이렇게 얘기한다. 되겠죠? 이해하십니까? 자, 그 중에서요. 딱 여기 만나는 곳이 있죠? 흡수하는 양과 방출하는 양이 정확하게 같은 곳, 여기가 38선입니다. 되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열수지 50페이지요. 자,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30%는 반사돼서 나가고 20%는요 대기에서 흡수하고 50%는 땅에서 흡수해 라고 하는 게 위에 있는 그림에 퍼센트까지 예쁘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열수지라고 한다. 자, 근데 지구가 온난화가 된다는 얘기는 지구의 평균 기온이 높아지죠?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화석연료를 너무 많이 사용해서 지구에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들이 많아져. 온실가스들이 많아져. 그러면 왜 뜨거워지는데요? 라고 하면 사실은요. 이렇게 되어 있을 때요. 대기에서 20% 흡수해서 내보내죠. 맞아요. 땅에서 50% 흡수하죠. 그래서 나가죠. 근데 한 번에 나가지 않고요. 이 50% 중에서 일부를 대기가 다시 흡수하고 나머지만 나가고 이걸 다시 땅으로 보냈다가 걔가 나가는 거야. 되겠어? 그래서 땅바닥에서 흡수했다가 방출되는 양을 지구의 온실기체가 한번 흡수해서 지표면으로 재방출합니다. 그러니 땅바닥은 태양에서 바로 흡수한 50%만으로 뜨거워지는 게 아니고 요거까지를 합해서 땅바닥이 뜨거워지고 있는 거였어. 근데 지구에 온실기체들이 이 새끼들이 많아져. 그러면 10%가 아니고 20%를 땅바닥으로 다시 보내. 그래서 땅바닥이 더 뜨거워져. 근데 어쨌든 간에 나가는 건 나가는 거야. 되겠어? 그래서 지표면으로 재방출되는 요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구의 온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알겠어? 지구가 선생님 온실기체가 많아서 지구가 온난화되면 지구는 복사평형이 안 돼요? 지구가 뜨거워지면 복사평형 안 될까요? 아니요. 이 양이 많아져서 그래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더 높아지긴 하지만 그래도 복사평형은 유지되는 거죠. 지구의 단지 평균 온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가 온난화돼도 복사평형은 이루어집니다. 단지 더 높은 온도에서 복사평형이 되는 겁니다. 되겠어? 그 중에서 지구의 온난화가 가속화되는 이유가 바로 온실기체가 지표면으로 재방출되는 양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알것드나 이런 얘기입니다. 자, 빠른 속도로요. 6번부터 10번까지만 하고 끌어드릴게요.
6번부터 10번까지 질문.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0분